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세배 레버리지 청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이온큐가 하루에 마이너스 40% 하락했기 때문에 세배는 마이너스 100%가 넘어서 당연히 청산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청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온큐 세배 레버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레버리지 쉐어스에서 세배 레버리지 청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에어백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이 끝나고 리밸런싱을 하는데 하루에 기초자산이 마이너스 16.67% 이상 하락해서 세배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장중에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청산을 막아줍니다. 기초자산이 100달러, 세배 레버리지가 100달러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세배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200달러를 빌립니다. 근데 기초자산이 갑자기 마이너스 20% 하락하면 세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60%가 하락하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60% 하락하는 원리는 내 투자금에서 마이너스 20% 하락, 빌린 레버리지에서 각각 마이너스 20%씩 하락해서 마이너스 40%, 총 마이너스 60%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배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에어백 메커니즘이 발동해서 장중에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200달러를 빌렸는데 이제는 80달러만 빌리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배 레버리지가 40달러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기초자산이 또 갑자기 마이너스 20%가 하락한다고 하면 40달러에서 마이너스 60%가 하락해서 16달러가 되고 마이너스 50% 넘게 하락했으니까 또다시 리밸런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에어백 메커니즘이 없어서 장중에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다면 본주가 마이너스 36% 하락해서 64달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08%가 하락해서 0달러로 청산이 됩니다. 이렇게 에어백 메커니즘은 세배 레버리지의 청산 리스크를 막아주고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 세배 레버리지는 이 기초자산이 무한히 하락해도 청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아이온큐 세배 레버리지는 장중에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해서 에어백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아이온큐 세배 레버리지가 이번에는 청산이 되었을까요? 1월 8일 장이 열리고 아이온큐가 전날 종가 49.59달러 대비 마이너스 21.76% 하락한 38.80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자마자 아이온큐 세배 레버리지는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리밸런싱 과정은 바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동 시점부터 5분간 지켜보고 그 이후 10분 동안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33.4% 이상 하락해서 세배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00% 이상 하락하고 가치가 0달러가 되면서 청산이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5분 안에 기초자산이 마이너스 33.4% 이상 급격한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이 청산을 방지해주는 에어백 메커니즘이 있어도 세배 레버리지가 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3%를 한국인이 보유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주식인데 이번 사건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점이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렉션에서 운영하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TSLL, 뭐 MBDL, 속슬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디렉시온에서 운영하는 레버리지 ETF들은 하루 최대 하락폭이 9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배 레버리지 기초자산이 뭐 하루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가 하락해도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90%까지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60% 갔다가 뭐 마이너스 30%로 상승하면 두 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45%를 넘은 시점에서 마이너스 90%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60%까지 다시 상승하는 것도 다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운용사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고요. 대신 상방도 90%로 막혀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하루에 100% 상승해도 두 배 레버리지는 200%가 아니라 90%까지만 상승한다는 것. 만약 레버리지 ETF를 매수한다면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좋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